삼부토건 관련해서 100억대 200개 계좌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번에 결과 보니까 660억 정도예요. 맞습니까? 금액은 송구합니다만 시켜드리겠죠. 아, 예. 예.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맞는데 그 금액이 늘어났다면은 이게 삼부토건만 한 것인지 엘바이오텍 주가 조작 그것과 관련된 금액도 포함된 것인지. 저희가 웰바이오텍 피고발인 측 관련돼서 웰바이오텍의 취득자금 등에 대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확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도 검찰 측에 통보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네, 엘바이오텍도 조사를 했고 엘바이오텍 관련해서도 고발하신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지는 않고 해당 종목의 조사 여부는 또 그거랑 좀 다른 그거라서 해당 종목의 불공정인 거래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웰바이오텍 관련된 조사건을 저희가 되게 심도 있게 본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미 타수사기관에서 그 건이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건으로 지금 하게 될 경우는 이중관할 문제가 있어서 네, 그것들을 알겠습니다. 부정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 조사를 할 때 대면 조사는 한 바가 없다고 제가 파악이 되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그 문답 형태의 조사란 관련자들도 있고 뭐 이익준 회장 뭐 이런 분들 하셨습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여부를 답변 드리기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발 대상에 김건희, 이종우, 원희룡은 빠져 있죠. 그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이종우, 원희룡 이분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하신 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 문제 제기하셨던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자금 조사라든가 그분들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의 인물 조사는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계좌를 직접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타고 가다가 조사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씨의 거래 내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직접 본 게 아니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종호 씨의 계좌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연계 계좌를 쫓아가는 방식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뭐 거래 내역이 많은 계좌라든가 의혹 제기 대상에 대한 계좌를 별도로 그쪽에서 시작해서 본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좌를 받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시죠? 예, 잘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3부 토건, 3부 내일 체크하고 때문이고 그 3부가 왜 됐을까? 김건희 때문 아닐까? 근데 왜 원희룡은 거기를 갔을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실은 금감원에서 대면 조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력을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검사과 관련된 그 부분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진행한 건 맞고 그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MBK 파트너스 좀 묻겠는데요. 지금 검찰 압수수색 하신 것은 오늘 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8월에 장기 신용 등급 이게 BBB, N까지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을 한 겁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시된 자료는 자기들도 보지만 결국 시장투자자들도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쉽게 어떤 불법 거래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는데요.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된 거 맞죠?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포함시켜서 다행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MBK 책임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MBK 김병주의 관련성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황적으로만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관계와 관련된 거라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걸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제가
다음번에 안 하겠습니다. 좀만 더 주십시오. 이분도 이제 아까 지피로서의 책임을 김병주 회장이 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건 아까 우리 정책의장께서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런 건데 꼭 형사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그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꼭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예.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질 경우에는 LP 등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하나에어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하나에어로 증권신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너지로부터 하나오션을 사들여서 지분을 사들여서 지배력을 키웠는데 그 이유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하나에어로 오션에 대한 지분이 42%까지 늘어가지고 두 회사의 회계 처리 관계가 관계 기업에서 종속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의 이런 그 내부의 노동자 문제, 산재 문제, 지금 하청 지회장이 4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증권신고서 다시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하나오션이 마땅히 져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에어로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조금만 이따 말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개보위원장님. 네. SK텔레콤 관련해서 2,300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네. 유심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도 있잖아요. 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네. 가입을 하라고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래야지 피해 예방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인데 다만 유심보호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걸 가입한 이용자가 외국에 가면 로밍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피해 확대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으면은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들이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에 한 사람만 하게 하겠다. 이런 확대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위원회 내부적으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에어로 관련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서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고 동의하는 다만 근로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은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 무슨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다는 원칙론이 있고 다만 최근에 약간 하나 에어로 측과 저희가 이 증거신고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 자신도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어쨌든 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 다양하게 그런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증거신고서 건은 저희가 증거신고서 심사의 원칙에 따라 잘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